오늘 10개의 뉴스 중 엄선한 5가지 핵심 보험 소식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큰 수술에서 막 깨어난 거죠. 네, 그 정말 다행히 순간이죠. 그렇죠. 안도감도 잠시인데 그 병원 원무과에서 5천만 원이 딱 찍힌 청구서를 건네는 겁니다. 진짜 떨리는 손으로 건강보험증을 딱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거죠. 환자분, 안타깝게도 방금 그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네, 맞아요. 방금 환자분을 살려낸 그 최신 수술 기법은 국가가 인정하는 필수 의료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 순간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 순간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던 그 수많은 보험료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도와 상품들이 과연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수많은 보상 사례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결코 감정적인 선의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학적 확률 그리고 법적 계약에 의해 굴러가는 아주 차가운 시스템이죠. 그렇죠. 차가운 금융산업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뉴스들은 바로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개인한테 경제적 치명타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팩트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비급여 문제부터 바로 짚어보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우리 직장인들을 덮치는 일명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그럼요. 이런까지 악착까지 빼가죠. 맞아요. 월급 오르면 귀신같이 알고 징수해가는 그 철저한 수금 시스템인데 근데 정작 우리가 중증암이나 뇌출혈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 국가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큰 구멍을 드러낸다는 팩트입니다. 네, 최신 로봇 수술이나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은 국가가 비용을 안 대주는 비급여로 분류돼서 수천만 원을 환자가 100% 내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님, 이거 단순히 정말 억울하네요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의 진화랑 그 국가 예산의 한계라는 구조적 모순을 딱 보셔야 하거든요. 구조적 모순이요? 네, 의료기술은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부작용은 줄고 생존율은 높이는 기술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국가 시스템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 국민을 커버해야 하는 일종의 배급 시스템이란 말이죠. 배급 시스템이니까 모두에게 비싼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군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생존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좀 전통적이고 저렴한 치료에만 지원금을 줍니다. 결국 살기 위해 필요한 최신 의료기술은 대부분 환자 몫인 비급여로 남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국가 보장망의 빈틈이 구체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연쇄 타격을 입히게 됩니까? 이게 양방향에서 타격이 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충격이 수술비 자체보다도 사실 소득의 단절이거든요. 당장 일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환자 본인도 쉬어야 하고 가족 중 누군가도 간병하느라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수입은 영원으로 수렴하는데 건강보험이 안 막아주는 그 막대한 비급여 치료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죠. 세상에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수천만 원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적금 깨고 부동산 팔고 대출까지 끌어쓰다가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 저는 이걸 경제적 숨통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숨통 단절. 와,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매년 날아오는 고지서에 화만 낼 게 아니라 압도적인 1등 자본력을 갖춘 코어 생존 금고를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실전 조언 꼭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방어하셔야 합니다. 자, 소득이라는 방패는 사라졌는데 지출이라는 창은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 방금 간병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 파괴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거든요. 치매 관련 뉴스군요. 네, 치매 진행을 늦추는 기적의 표적 치료제 레켐비에 관한 소식입니다. 뉴스만 보면 뇌 속 단백질을 씻어내는 혁신적인 신약이라면서 엄청 띄워주던데 전문가님 왜 이게 희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이 되는 건가요? 이건 한마디로 시간의 비용 때문입니다. 레켐비가 질병 진행을 늦추는 진짜 획기적인 약은 맞아요. 근데 이게 감기약처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맞아야 되는군요. 네,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약도 비급여라서 1년에 수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죠. 1년에 수천만 원이요? 네, 과거의 치매는 요양병원에서 그냥 단순 돌봄, 즉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뇌의 쇠퇴를 막기 위해 매년 수천만 원짜리 구독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수천만 원짜리 기억력 구독 서비스라니 비유가 좀 씁쓸한데 확 와닿네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는 예전에 치매 보험 든든하게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네, 이런 기존의 얄팍한 상품들이 이 10년이 넘는 긴 간병 기간이 더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드러나나요? 옛날 보험 상품들 설계할 때는 매년 수천만 원 들어가는 표적 치료제라는 변수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중증 치매 판정받으면 진단금 1,000만 원 딱 한 번 주고 끝나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 주거나. 네, 아니면 일정 기간 요양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낡은 수학적 모델이거든요. 매월 수백만 원 하는 간병인 비용에 약값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와, 결국 돈이 없으면 부모님의 기억이 지워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청구 당일에 억 단위 현금을 흔들림 없이 꽂아줄 수 있는 확고한 1등 자본력이 있어야만 가족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비가 너무 비싸니까 결국 가족이 헌신해서 직접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비용 아끼려고 가족 간병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이 가족 간병과 얽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소식입니다. 8년 만에 이 법이 강화되면서 금감원이랑 보험사 조사망이 그물처럼 촘촘해졌다고 하거든요. 가족이 돌보는데 왜 사기꾼으로 의심을 받는 건가요? 보험사 입장에서 간병비 보상은 진짜 가장 골치 아픈 영역입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제일 쉽거든요. 진짜로 간병을 한 건지 그냥 같이 산 건지 모른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가족끼리 돌보는데 하루 종일 밀착 돌봄을 했는지 보험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제로 브로커들 낀 조직적 사기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거군요. 네, 누수가 생기면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가 오르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묵묵히 부모님 돌본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정당한 내 보험금 받으려면 심사팀 기준을 뚫어야 할 텐데 이 객관적 시스템 기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합니까? 그냥 카카오톡 단톡방에 오늘 엄마 밥 먹여 드림 이런 거 남기면 안 되나요? 아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나 조작 가능한 카톡 기록은 심사 과정에서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아예 안 쳐주는군요. 오히려 나중에 돈 받으려고 급조한 가짜 기록 아니냐고 의심받을 빌미만 주죠. 무조건 객관적 시스템 기록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영수증처럼 정해진 포맷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3의 기관이 인증한 간병 앱을 통해서 간병 시작과 종료 시간에 GPS 위치가 자동으로 로깅되는 기록이거나 병원 전산 시스템이랑 연동돼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와, GPS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고요? 네,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디지털 기록을 안 남기면 수천만 원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을 위험이 큽니다. 철저히 시스템의 언어로 증명해야 내 돈을 받아내는 참 냉혹한 시대가 된 거죠. 와, 진짜 피말리는 보상전쟁이네요. 근데 심사팀이랑 이렇게 싸우려면 결국 처음에 가입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네 번째 이슈, 다이렉트 보험의 민낯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참 많이들 하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싸고 편하게 가입하는 게 대세잖아요. 중간 유통 단계 없애서 싸게 가입하는 건데 이게 왜 수술실 앞에서 우리를 버린다는 건가요? 금감원도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요. 유통마진 줄여서 가격 낮췄다는 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법적 책임의 전가입니다. 법적 책임이요. 네, 원래 설계사 통해서 가입할 때는 설계사가 약관이나 면책 조항을 다 설명해야 할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네, 만약 빼먹고 팔았다 그러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해요. 근데 다이렉트는 다릅니다.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스크롤 쫙 내리고 그 전체 동의 누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저도 약관 끝까지 읽어본 적 없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엄청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 전체 동의를 딱 누르는 순간 법적으로 나는 이 수십 페이지 약관을 완벽히 다 이해했고 보험사가 돈 안 줘도 되는 상황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라고 자수서 쓴 거랑 똑같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100% 저한테 넘어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1억짜리 수술비 걸린 상황에서 저 그런 거 몰랐어요. 화면에 안 나왔잖아요. 해봤자 어플이나 콜센터 직원은 환자분 편 안 들어줍니다. 결국 그 클릭 몇 번의 편리함이랑 약간의 할인 얻겠다고 억 단위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법적 방어막을 내 손으로 해제해버린 거군요. 전문가를 통해서 1등 자본력 생존 금고를 세팅해야 한다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네, 가볍고 얄팍한 가입 방식에 운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싼 보험의 위험성 나온 김에 오늘 분석의 마지막 뜨거운 감자, 무해지 저해지 보험으로 넘어가 보죠.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상품이죠. 네,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선택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는데 정작 이 상품 때문에 보험사들이 심각한 적자 위기에 빠졌다는 뉴스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안 돌려주는 구조라면서요. 네, 일반 보험은 중간에 깨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걸 좀 주잖아요. 근데 무해지 보험은 중간에 깨면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주는 대신 평소 보험료를 한 20에서 30% 싸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보험사라면 중간에 깨는 사람들한테 돈 안 돌려주니까 이익이 엄청 남아야 정상 아닌가요? 왜 적자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사들의 거대한 통계적 도박이 실패한 지점입니다. 보험사들이 처음에 경제 어려우니까 한 30에서 40%는 중간에 깨겠지. 그러면 그 해약금 우리가 꿀꺽 삼켜서 수익 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일종의 눈치 게임처럼 판을 짠 거네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악 물고 해지를 안 하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딴 건 다 줄여도 큰 병 걸렸을 때 기댈 수 있는 이 동아줄만큼은 절대 안 놓고 버틴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금고에 공짜 수익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끝까지 버틴 이 수많은 가입자들한테 나중에 막대한 보험금을 줘야 하는 엄청난 부채 덩어리가 된 거죠. 여기서 끔찍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나비 효과요? 적자가 나니까 경영진은 지출 줄이라고 하겠죠. 보험사에서 제일 큰 지출이 뭡니까? 설마 고객한테 주는 보험금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큰 수술비 청구했을 때 심사팀이 현미경 들이대고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보상금 깎거나 안 주려고 지독하게 군다는 뜻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지들이 통계 계산 잘못해서 난 적자를 왜 선량한 소비자들 보상금을 쥐어짜서 메꾸려는 거죠. 진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끔찍한 결과네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싼 보험료 쫓아서 보험사의 도박장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전공법만이 위기에서 살 길입니다. 네, 오늘 다룬 5가지 뉴스 흐름을 쫙 연결해 보니까 빈약한 국가 보장망으로 시작해서 천문학적 신약 비용, 또 깐깐해진 간병비 심사와 위험한 다이렉트 가입,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적자 도박장까지 이게 다 개별 뉴스가 아니었네요. 네, 전부 하나로 연결된 문제들이죠. 결국 보상의 확실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전문가님 오늘 분석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픽 메시지 단호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단 몇 푼의 저렴한 보험료나 스마트폰 클릭의 편리함과 여러분 가족의 명운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상품 고르실 때 흔들림 없이 억 단위의 보상금을 당일 지급할 수 있는 1등 자본력의 코어 생존금고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단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팩트 폭격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그 보험증권, 과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여러분의 해지 환급금을 노리고 건 은밀한 도박판의 판톤일까요? 오늘 밤 그 증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